안녕하세요.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세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해 올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제인 그분은 누구입니까? 대장동 특검 촉구 시민 다른데 참석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으로 이 공정사회가 무너지고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15년 전부터 제가 성남에서 한 25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단체 사무실도 있었지만은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은 국가가 정말 시민을 위하지 않고 공권력의 횡포가 심한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권력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시작한 게 지금은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이름으로 많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남시에 오래 살았지만 사실은 노인복지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에서는 가끔가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제가 나서서 성남시에서는 저를 좀 머리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뭐 여기 계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모두 저하고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저는 사실은 정치인도 아니고 또 그런 쪽에 깊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을 비하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세태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한 10년 이상 전부터 실버피아라는 잡지, 그 다음에 실버피아 온라인이라는 인터넷 신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로 노인복지 관련돼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을 위한 권익 보호와 그 다음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발생한 성남시의 대장동 사건을 잠깐 들여다보면 공정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고 사실은 분명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게 언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그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지금 의심은 하고 있지만 심정은 갖고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21살에 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마 피가 공정한 일에 피가 끓고 그리고 거기 열중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하면서도 검찰에도 몇 번 끌려가 보고 지금까지 검찰을 왔다 갔다 한 경험이 한 20번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그렇게 많이 끌려가 봤지만 사실은 죄를 거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많은 조사도 받아보고 또 뭐 고발은 저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발을 해보면 형식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내가 했습니다라는 내가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 죄가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이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것을 30일째 이곳에 서서 부르짖고 있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있는 예를 들자면 정진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여기에 관여된 의혹이 상당히 많지만 그분은 아직도 저 소환 조사도 한 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정부와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모두 할 것 없이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찰도 거기 부안해동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추측을 해보면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마 규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명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성남시 야탐역에서 지금 30일째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그것이 증거가 확보되어 이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증거를 확보하고 이웃에 전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범죄의 원칙,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찾기 이전에는 본인이 나 범죄 저질렀어 하고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을 그분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촉구하는 것은 시간은 지금 대선이라는 시에는 돌아가고 있지만 아마 추측건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은 밝히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특검의 시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뒤로 규명을 하는 것이 연기될 것이고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3달 안에 특검이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성남시 특검 촉구 시민 가련대 또는 시민연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30일 동안 한 것 플러스 많은 그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자, 그분의 죄를 2가지만 의혹을 가지고 본다면 첫 번째 분명한 배임 행위가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말끝마다 나는 이런 한 푼 안 받았어. 그분이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대놓고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증거가 포착되는 의혹이 생긴 것은 조폭과의 연루가 되면서 조폭들이 뇌물을 준 것에 대한 의혹입니다. 조폭이 뇌물을 준 의혹과 쌍방울 앞서 연대 부대표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쌍방울이나 SK에서 특별히 그분한테 도움을 준 많은 변호사라든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사내이사로 모셔서 사내이사에게 많은 금품을 제공하고 또 여러 특혜를 줬을 것입니다. 그것은 간접뇌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증거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30일 동안 노력한 것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또 민주당사 앞에서 사다리 타고 고가 사다리 타고
목숨을 건 그런 대행진을 할 때 이러한 노력들을 집대성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들 모르게 시작한 것인데 저희 실버페어 온라인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강세호 TV를 중심으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라는 그런 저서를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백서가 지금까지 한 10% 정도 됐는데 이 내용에 앞으로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이 백서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 중에는 이 성남시 대장동 특검 촉구 시민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분들 시민 연대 노력들이 다시 집대성될 텐데 마침 제가 성남일보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죠. 그 성남일보에 지금 중계하는 것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시켜서 그분의 백서 이름은 아직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하겠습니다만 그분의 백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라는 책을 출판해서 널리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도 됩니까? 네. 1시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 이 그분의 평소의 언행과 실행, 그분이 어떻게 품성 이러한 것들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저는 봅니다. 윌리엄 워즈 대관 시인 윌리엄 워즈라는 사람은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어버이가 될 수 있어? 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느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연대 부대표께서 말씀했듯이 수많은 감성팔이 엎드려 절하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니까 서울대 가서 그 말을 믿냐고 말했듯이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 윤석열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윤석열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특검을 할 테니 윤석열 특검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또 서울대 옆에 연대를 갔습니다. 연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특검을 받으시겠습니까? 연대 학생들한테 정말 그 말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을 추측해서 할 수 있냐면은 그분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금까지 품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욕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분의 욕설을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욕설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2년도 이제 13년도 정도 됐을 텐데 정확한 날짜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노인 복지하는 사람들 한 300명이 성남시 강당에 모여서 그분께서 뭔가 연설을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성남시에 있는 노인복지 종사자들 1인당 3만원씩 수당을 주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수미 시장 들어와서는 그것을 5만원으로 늘려서 굉장히 노인복지하는 사람들은 금전에 많이 약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5만원 적은 게 아니죠. 그런데 어디서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성남시 일이니까 성남시 공무원이 옆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딱 그 직원을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쌍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쌍욕을 했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피해니까 생략하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신문기자로서 그분께 어떤 질문을 하니까 당신은 빠져, 반말로. 제가 그분보다 12살이 많습니다. 띠동갑 인셈이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 하는, 당신은 빠져, 됐든 반말로. 그게 그분의 품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몇 년을 지나면서 그 생각이 머리에 지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노인복지 종사자하고 같이 길을 가면서 안 해도 되지만은 그 머릿속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그 같이 함께 걷던 분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사실은 내가 10몇 년 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쌍욕을 한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저분은 큰 인물은 절대 못 된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과거의 품성이, 과거 행적이 이를 좌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형수 욕설, 그 다음에 형님 정신병원 입원부터 시작해서 뭐 김아무개 탤런트하고의 그 불륜설, 그 불륜일 때는 아마 저 총각 행사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지만 그분의 행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아니야, 부정부터 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백서를 쓰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의회 의원하고의 폭력적인 싸움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그 철거민 의뢰인한테 뭐 언어 폭력을 휘두르는 그 장면 비디오가 기억이 나십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제가 남한테 듣지 않아도 많이 비디오가 돌아가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분의 행적은 폭력적이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반말짓거리입니다. 한 번도 존댓말 하는 것을 별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그 대표적인 행적 중에 하나는 대놓고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 것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냐면, 지금 그 옛날에 무상연애를 했다는 그 탤런트, 무상연애 했다는 탤런트 1년 반 동안 무슨 사귀거나 또는 뭐 그런 연인 관계가 됐었다면, 그걸 세상에 거짓말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거짓말 한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특성상 바로 고발을 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로남불,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백서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둘러대기, 이번에 대표적으로 아까 저 부대표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누가 범인이다? 돈 준 사람이 범인이다,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 실제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지 누가 범인입니까? 근데 둘러대기 하는 거죠.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범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싫어해야만 되는 것은 우격다짐입니다. 언어폭력과 우격다짐. 그 다음에 안면몰수입니다. 안면몰수. 정확해. 네? 안면몰수. 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네, 안면몰수 하는 게 허다히 많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막 절을 하고 그러죠. 막 절을 하고 쇼를 하고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성팔이 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고 형제 이야기하고, 이런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전에는 아주 뻣뻣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을 국민들이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위기 모면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어쩌면 어렵게 살고 뭐 힘들었던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도 어렵게 살고 힘들었고, 그 다음 우리 부대표님도 어렵게 살고 힘들었고, 그 당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한 60, 70%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지 그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위기 모면의 달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특성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악어의 눈물이다. 가끔이다 요즘 눈물도 잘 흘리세요. 눈물 흘리는 거 많이 보셨죠? 예.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 눈물이 왜 악어의 눈물이냐? 왜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눈물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면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그분은 절대 국민들이 따라하거나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걸 정치인의 용어로 쓰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만 알아두고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말할 것이고, 법률가들의 언어로 쓰게 되면 이것은 법률가들의 말이니까 일반 시민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런데 누가 글을 제일 잘 씁니까? 아마 성남일보에서 글을 제일 잘 쓰죠. 누가 글을 제일 쉽게 잘 쓰냐면은 언론하는 기자분들이나 그분들이 제일 쉽게 글을 잘 씁니다. 저는 사이비 기자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대기업의 대표이사, 삼성의 대표이사도 지냈고, 외국계 한국 지사장도 거의 10년 이상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 출신에다가 대학 교수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없습니다만, 항상 글을 쓸 때는 그때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내 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되고 적지사, 신문사 발행이 된 것은 내가 하는 국민들을 위한 공권력의 횡포를 방지하는 일을 하다 보니 표현을 어렵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잡지사를 시작했고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허구한 십몇 년을 글을 쓰니까는 글이 많이 쉬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있는 성남일보 대표님이라든지 기자님들, 이 백서만돈일에 같이 좀 참여를 하셔서 지금까지 심증은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우리의 허점들을 잘 정리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그 다음 준비, 정치적인 이유로 달성하지 못한 우리 특검을 꼭 이루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우리 연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성남 시민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말을 하려고 하니까 주제 넘지 않았는데, 원고는 앞에 뒤에도 한 두세 장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